자, 오늘은 조적공사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공사는 우리가 뭐 건설 현장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벽돌을 가지고 하는 공사를 말하는 거죠. 이런 벽돌에 공사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필요한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면 처음에 조적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벽돌공사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겠죠. 벽돌은 조그만 이 벽돌을 가지고 몰타르로 붙여가지고 쌓아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일체화가 안 되어 있죠. 콘크리트 같은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딱 경화가 되면 이 뭡니까 이게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는데, 벽돌은 딱 일체형으로 되지는 않아죠.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몰타르로 붙여 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균열이죠. 이 균열의 원인과 방지 대책. 벽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 그거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벽체 균열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블록 공사. 블록은 요즘은 많이 안 쓰죠. 옛날에는 뭐 우리 공장 같은 거 짓고 할 때, 옛날 같으면 뭐 한 70년대 이럴 때 말하는 거죠. 벽돌보다 큰 블록을 많이 썼죠. 그죠? 요즘은 뭐 잘 안 씁니다. 그래도 블록 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석공사, 그 다음에 ALC 공사, 에 대해서 이제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C는 보면은 요즘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벽돌이 무겁기 때문에 벽돌의 장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살려놓은 건인데, 가볍죠.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하기가 쉽죠. 쉽고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단독 주택들, 조그만 단독 주택들 지을 때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어, 다니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하얀색으로 좀 벽돌보다 훨씬 크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큰 건물은 안 되는데 단독 주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짓죠. 이제 그런 ALC에 대해서, ALC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적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조적 공사의 개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벽돌, 벽돌. 조그만 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 벽돌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그죠? 벽돌보다 조금 더 큰 거. 옛날에 공장 많이 짓던 그런 블록들. 그 다음에 돌, 그죠? 돌로도 집 질 수 있죠. 돌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돌집들 많이 짓습니다. 예쁘기는 좀 많이 이쁘죠. 근데 뭡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너무 큰 거는 많이 못 짓습니다. 뭐 단층이라든지 뭐 요 정도에서 질 때 많이 쓰죠. 돌 등의 재료를 뭡니까? 붙여야 되죠. 작은 거기 때문에. 붙일 때 접착제가 필요하죠. 접착제가 이 조적에서는 접착제가 보통 시멘트죠. 시멘트와 같은 접착 재료나 연결 철물 등을 사용하여 소규모의, 대규모는 안 됩니다. 소규모의 건축물 또는 칸막이 공사, 외부 마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조적공사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조적공사는 벽돌이라든지 블록, 석공사, LG 공사로 나눠진다. 이렇게 개요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적조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럼 뭐가 있을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조금만 이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들을 붙이죠. 붙이다 보니까 이 붙어 있는 강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붙어 있는 강도를 가지고 이 조적 건물을 유지를 하죠. 형체를 유지하고 이제 있는데,
이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럼 뭐가 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조적, 첫 번째 조적, 여기죠. 조적 개체의 강도. 그러니까 벽돌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 자체 강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 자체 강도도 강해야 됩니다. 벽돌 만드는데 뭐 푸석푸석 부서지는 이런 벽돌로 만들어 놓았다면은 실제로 뭐 건물을 지어버리면 강도가 상당히 약하겠죠. 그래서 이 조적 자체의 강도가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적 강도는 강해도 접착제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붙어 있지를 않겠죠. 접착제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시멘트 강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시멘트 비율, 시멘트 모래하고 물의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접착제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시멘트가 뭐 너무 작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하면은 접착제 강도가 안 나옵니다. 아니면 시멘트가 풍화됐다든지, 뭐 시멘트 자체가 접착력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시멘트를 보관하는 방법들도 있죠. 뭐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그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뭐 30cm 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쌓기 높이를 뭐 일정 높이 이하로 하고, 뭐 이런 원인 그 방법들이 있죠. 시멘트를 접착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뒤쪽에서 배우죠. 그래서 접착제의 강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쌓기 작업의 정밀도. 쌓을 때 정밀하게 잘 정확하게 쌓아야 되겠죠. 똑바로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조적조로 쌓을 때는 벽돌 같은 거 쌓을 때 뭐 대충 뭐 하나 놓고 그 위에 몰타를 놓고 그 위에 얹고 또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뭡니까? 정확하게 안 쌓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보통 줄 딱 떼어놓고 하죠. 그죠?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정확하게 놓게 하기 위해서 작업하다 보면 그 정확한 기준에 이래 놓고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정확하게 쌓기 위해서 보통 실을 많이 이용하죠. 줄입니다. 그죠? 딱 매놓고 그 줄에 맞춰서 이제 딱 쌓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쌓기 작업의 정밀도가 강도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쌓기 방법, 이 조그만 벽돌이나 이런 블록들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또 뭡니까? 이 조적조 자체의 강도가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뭐 영식 쌓기나 불식 쌓기, 미식 쌓기 뭐 이런 식으로 쌓기 방법들이 있죠.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뭐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쌓는 강도가 제일 좋은 방법은 영식 쌓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좀 예쁘게 쌓는 목적으로 쌓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쁘게 쌓는 목적으로 할 때 뭐 불식 쌓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쌓기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조적조는 그럼 어디에 사용되는가 한번 볼까요? 크게 구조재하고 마감재로 사용됩니다. 구조재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내력벽으로 사용해가지고 조적조를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죠. 쉽게 말해가 뼈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감재는 그러니까 마감에만 사용되는 거겠죠. 건물 뼈대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마감하는데 칸막이 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재를 사용할 때는 구조재로 사용할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조적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옛날에도 뭐 고층에는 많이 사용 안 했죠. 보통 뭐 2층짜리, 3층짜리, 뭐 4층짜리 원룸 같은 거 지을 때 우리가 보통 원룸 같은 거 옛날에 처음 지을 때 벽돌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90년대 요럴 때까지는 조적을 많이 사용했죠. 벽돌. 그래서 4층까지 막 짓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3층 이상 되는 건 안 합니다. 그죠? 지진 문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조적을 사용한다 이러면은 뭐 농가주택들, 뭐 단층짜리 주택들 이런 것들에만 사용하죠. 1층짜리
또는 뭐 2층짜리 이런 경우에만 조적들을 사용하고 그 위에는 전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그럼 이거 왜 조적들을 사용했는가 하면은 많이 사용했는가 90년대 정도까지 왜 많이 사용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많이 쌌습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이 조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조적을 사용하면은 더 건물을 싸게 지을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조적조를 많이 사용했는데 90년대 이후 2000년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조적적으로 지으면 건물이 요즘은 철근 콘크리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지를 안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구조제로 사용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볼까요? 조그만 것들을 하나씩 몰타르로 붙여가지고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횡력에 약합니다. 옆에서 흔드는 힘에 약한다 이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진, 에스파 이런 거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에 비해서 횡력에 대해서 약하게 되는 거겠죠. 횡력에 대해 저항성이 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층이라든지 대형화되는 건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건물이나 고층 건물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마감재로 주로 쓰입니다. 아니면은 뭐 외벽 조그만 건물들 뭐 원룸이나 건물 이런 거 보면은 바깥에 빨간 벽돌로 많이 쌓여 있죠. 외장용으로 이렇게 마감재로 쓰든지 아니면은 외부 마감 빨간 벽돌, 치장 벽돌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조재와 마감재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놔주고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벽량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벽량이 뭐냐 하면은 요 밑에 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벽량이 뭐냐? 내력벽입니다. 그냥 벽이 아니고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겠죠. 건물을 지탱하는 힘을 받는 벽입니다. 칸막이 벽이 아니고 진짜로 힘을 받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체의 길이 총합입니다. 내력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벽의 길이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바닥 면적, 건물의 바닥 면적을 나누는 거죠. 미터 제곱. 그죠? 그걸로 나누면은 그 벽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보면 알 수 있죠. 벽량이 높다는 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내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체의 길이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벽량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력벽 길이가 길다는 얘기겠죠. 내력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령에 저항하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적조 건물에서 횡력에 저항하는 힘을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하느냐? 벽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벽체의 길이가 길수록 내력벽 다 더해보니까 10m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우리 같은 바닥 면적에서 하나는 10m고 하나는 30m입니다. 다 더해보면 당연히 같은 바닥 기준으로 할 때는 내력벽의 길이가 더 긴 30m가 횡력에 저항하는 힘이 훨씬 세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벽량에 대해서 식을 알아봤습니다.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벽량.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벽체의 길이를 다 더하고 그 더있는 길이를 바닥 면적으로 나눠주면 그걸 벽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 외워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돌 공사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공사.
자, 그러면 종류는 재료에 따른 종류, 그 다음에 용도와 형상에 따른 종류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에 따른 종류는 뭐냐? 재료가 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얘기겠죠. 잠시만요. 자, 한번 볼까요? 재료에 따른 분류. 재료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벽돌의 종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시멘트로 우리가 사용되는 시멘트 벽돌을 많이 볼 수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시멘트 벽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 구조재나 어, 마감재, 칸막이 벽 이런 데 많이 사용하죠. 시멘트 벽돌. 그 다음에 점토로 만들었으면 점토 벽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토 벽돌 이런 것들은 그림을 보면 요런 거 말하는 거죠. 요런 것들. 뭐 내화벽돌, 경량벽돌, 뭐 요런 점토벽돌. 점토벽돌들은 주로 뭐 어떤 데 많이 사용합니까? 건물 외벽에 빨간색 벽돌 그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외장용으로 붙여놓는 거. 그런 점토로 만든 점토 벽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도는 당연히 뭐 세멘트 벽돌이 세겠죠. 점토 벽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외장용으로 사용하지, 뭐 의장용 이런 데 사용하지 구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토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죠? 많이 봤죠? 이런 것들. 요거는 좀 모양도 내놨네요. 이런 것들을 점토 벽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와 형상에 따라 어떻게 나누느냐? 내화벽돌. 뭐 이름만 봐도 알겠죠. 불에 강한 거죠. 불에 강하도록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에 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내화벽돌입니다. 그 다음에 경량벽돌. 그죠? 이런 재질을 가볍게 만드는 거죠. 경량벽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형벽돌. 우리가 벽돌은 보면은 전부 뭡니까?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죠. 근데 어떤 뭐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모양이 조금 다른 형태. 이런 걸 갖다가 이형 벽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벽돌의 종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벽돌이 있으면 여기 지금 점토 벽돌이죠. 빨간색 벽돌입니다. 그죠? 우리가 외장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이런 벽돌들 쌓는 거 공사 현장에서 많이 봤죠. 뭐 이런 시멘트 벽돌, 이런 점토 벽돌이나 시멘트 벽돌이나 거의 다 마찬가지로 몰타를 써서 붙이죠. 접착제를 써서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붙이고 있죠. 몰타를 놓고 그 다음에 벽돌 놓고 이렇게 쌓아 나가죠. 근데 정확하게 쌓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딱 떼어 놓고 줄에 맞춰, 요 줄 보이죠? 어떤 기준되는 점에다가 줄을 딱 떼어놨겠죠. 그래서 이 줄에 맞추어서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쌓을 때는 요 몰타리의 비율이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쌓기용 쌓을 때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1대3으로 섞습니다. 비율을.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비율을 3월이라고 이야기하죠. 1대3으로 섞어 놓은 거. 그걸 갖다 3월이라고 이야기하죠. 1대3으로 섞어서 3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몰타를 접착용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벽돌 쌓는 용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 어떤 치장용 시멘트로 사용할 때 시멘트를 치장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 강도가 이거보다 좀 더 세야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를 좀 더 많이 넣습니다. 비율은 시멘트하고 모래를 1대1로. 치장용으로 이 몰타를 사용할 때는 강도가 조금 더 세야 되죠. 많이 더 세야 됩니다. 그래서 몰타를 쌓기용으로 할 때는 시멘트하고 모래 비율을 1대3, 치장용으로 쓸 때는 시멘트하고 모래 비율을 1대1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몰타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치장용 몰타를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치장용으로 많이 사용 안 하죠. 보통 뭐 외장재로 외장재를 사용해서 뭐 건물을 치장을 하겠죠. 근데
저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저렴한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때 어떤 외부 마감재용으로 되어 있는 뭐 제품을 쓰기보다는 몰타르로 가지고 예쁘게 막 미장을 하죠. 그죠? 어떤 뭐 무슨 용 모양도 만들고 몰타르로 그 다음에 뭐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가 그 다음에 칠을 해주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싸야지 이게 가능한 거겠죠. 우리나라처럼 인건비가 비싸면은 그 뭐 외부에 치장하다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용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치장용 모래는 좀 더 강도가 세야 되겠죠. 이 쌓기보다. 그래서 몰타르를 만들 때 시멘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쌓기용보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몰타르의 용도, 쌓기용이냐 치장용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벽돌의 그럼 규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벽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돌 많이 보는 벽돌 그 옆으로 길이 있죠.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이거 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높이 너비로 이야기를 하는데 길이가 정확하게 요 표준형이 190mm입니다. 요게 190. 그 다음에 너비는 90, 높이는 57 mm죠. 건축은 다 mm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센치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결국 한 장이 보통 19인데 몰타르가 요 한 1cm, 10m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190, 90, 57 이렇게 밀리미터로 하지만 그냥 이야기할 때는 몰타르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길을 그냥 20cm 이렇게 보죠. 200 이렇게 봅니다. 너비도 그냥 몰타르 두께하고 대충 봐가지고 100mm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옆으로 10장이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10장이다 그러면 2m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약간은 오차는 있겠지만 몰타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벽돌 개수만 보면 살려보면은 이게 뭐 몇 미터인지 폭이 얼마인지 두께가 얼마인지 이런 거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벽돌 개수를 외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터 제곱으로 있었을 때 1비삭기 두께가 이 20cm 되도록 이게 두께로 쌓으면은 1비삭기라고 이야기하죠. 1비삭기일 때 몇 장입니까? 미터 제곱당 우리가 외우고 있죠. 149장. 그 다음에 0.5비삭기 반으로 돌려 쌓는 거 있죠. 두께가 요 10cm로 나오는 거. 요거는 몇 장 들어갑니까?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장수를 이야기할 때 1비삭기로 하면은 75장 들어가죠. 그 다음 0.5비삭기로 들어가면 몇 장 들어갑니까? 149장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칸막이 벽 같은 거 할 때 벽돌 장수 살릴 때 가로 세로 길이 말면은 뭐 몇 장 주문하면 된다. 이거 바로 나오죠. 거기서 계산하는 기준이 뭐 1비삭기를 하면 미터 제곱당 75장, 0.5비삭기를 하면은 149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정률 좀 깨질 거 생각해가지고 주문하면 딱 맞죠. 이런 식으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름들이 있죠. 이렇게 그 벽돌이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거 있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면 토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선 토막 내죠. 생선을 자르는 형태로 이렇게 잘라주면 토막입니다. 그죠? 반토막, 반으로 자르면 반토막. 그죠? 7호 토막 같으면은 뭐 7호 토막, 2호 토막, 25% 자르면은 2호 토막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자르는 건 토막이고, 이렇게 길게 자르는 건 절입니다. 절. 그래서 쌓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이렇게 잘라서 규격을 맞춰서 우리 조적공들이 쌌죠. 쌌는데 자를 때 이거 뭐로 자릅니까? 뭐 그라인더로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조적 아저씨들 보면은 망치 가지고 있죠.
망치로 탁 치면은 요래 자를 수도 있고 때리는 방향에 따라서 요렇게 잘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를 가지고 뭐 길이를 이제 판단해서 쌓기를 하는 거겠죠. 벽돌의 마름질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깨트려서 사용합니다. 그죠? 많이 깨트리지는 않은데 코나 같은 거 기준 잡을 때 우리가 잘라놓고 이제 사용하겠죠. 그 길이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은 벽돌의 규격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